1995년 겨울 서울의 한 거리에 눈발이 흩날리던 그 순간 드라마 모래시계가 전국을 사로잡으며 고현정이라는 이름을 불멸의 상징으로 새겼습니다. 최고 시청률 64%를 기록한 이 작품은 한국 드라마 역사의 전설로 남았지만 정점의 순간 그녀는 돌연 무대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과연 어떤 사연이 그녀를 사라지게 만든 것일까요? 그 이야기는 곧 한국 사회 전체를 흔드는 파문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995년 대한민국 전역을 흔들던 드라마 모래시계의 마지막 장면이 전파됐을 때 고현정은 이미 국민 여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연기에 열광했고 신문과 방송은 앞다투어 그녀를 국민의 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해 그녀는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택이었기에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당대 언론은 정점에서 물러난 가장 빛나는 배우라며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대중은 혼란스러움 속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왜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을까요? 한편 세간의 주목은 그녀의 사적인 결정에 쏠렸습니다. 당시 고현정은 재벌가와의 결혼을 택했고 대중은 이 결정을 낭만적 동화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소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화려함이 아닌 고립과 침묵이었고 스포트라이트는 더 이상 그녀를 비추지 않았습니다. 1995년의 한국 사회는 여성 스타의 결혼과 은퇴를 자연스러운 순서처럼 해석했지만 팬들의 상실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신문에는 배우 고현정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독자 투고가 실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단순히 은퇴 후 안락한 결혼 생활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이후의 여정은 그녀 자신조차 예견하지 못한 파란만장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화려한 무대에서 갑작스레 내려와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던 시간은 외부에서 보기에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에는 깊은 갈등과 희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 1990년대 후반 방송계는 새로운 스타들이 등장하며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현정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대중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드라마 OST를 들으며 지난날을 추억했고 방송사들은 재방송 편성에서 여전히 모래시계를 앞세웠습니다. 이처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그녀가 다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다시금 뜨거운 반응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잠시만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1971년 3월 2일 전라남도 화순에서 태어난 고현정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기질을 보여주었습니다. 농촌의 고요한 풍경 속에서 자라난 그녀는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동시에 도시와는 다른 한정된 환경이 주는 제약을 깊이 체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녀는 또래보다 유독 뚜렷한 호기심과 관찰력을 보였고 주변 사람들은 일찍부터 그녀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어냈습니다. 당시 가족들은 현정이는 남들과 다른 길을 걸을 것 같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전해집니다. 학창시절 그녀는 특유의 침착함과 강인한 집중력으로 친구들과 교사들 모두에게 인상 깊은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 무대 위에서 표현하는 즐거움을 처음 맛보게 되었는데 이때의 경험은 그녀에게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순간만큼은 시골 소녀의 소박한 일상과는 다른 세계가 열렸고 관객들의 박수는 그녀에게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이후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시기 그녀는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하며 본격적으로 예술과 맞닿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정적인 운명은 1989년 그녀가 미스 코리아 대회에 출전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이 대회에서 그녀는 준우승을 차지하며 단숨에 세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언론은 순수한 매력과 차분한 카리스마가 공존한다고 평했고 이는 곧 방송계 러브콜로 이어졌습니다. 고현정은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참가했던 대회가
인생을 바꿀 줄 몰랐다고 훗날 회상했습니다. 그 무대가 그녀를 연예계라는 거대한 흐름 속으로 이끌었고 바로 이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가 어떻게 한국 드라마사의 신화를 세우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989년 미스 코리아 선에 입상한 고현정은 곧바로 방송가의 러브콜을 받으며 연예계에 입문했습니다. 같은 해 방송사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그녀는 신인답지 않은 차분한 연기와 뚜렷한 눈빛으로 주목을 끌었습니다. 당시 KBS 드라마에서 단역으로 처음 얼굴을 알렸지만 짧은 등장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게시판에는 신선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사회 전반이 새로운 스타를 기다리던 시기, 고현정의 존재감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991년 그녀는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 조연으로 출연하며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격동의 근현대사를 드라마로 재현하던 시기, 그녀는 당찬 여성상을 표현해내며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작품은 높은 시청률로 화제가 되었고 언론은 차세대 주연 배우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제작진도 인터뷰에서 신인답지 않은 몰입도를 보여주었다고 밝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1993년 그녀는 드라마 아들과 딸에 출연하면서 국민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 사회의 가족상을 비추며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그녀의 연기는 시청자들에게 친근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극중에서 보여준 따뜻한 미소와 안정된 연기는 곧 광고계로 이어졌고 다수의 광고 모델로도 발탁되었습니다. 이 무렵 고현정은 명실공히 국민 여동생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주연급 배우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5년 드라마 모래시계가 방영되면서 그녀의 경력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습니다.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격변을 다룬 이 작품은 전국을 열광시켰고 최고 시청률 64.55%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고현정은 극중에서 강단 있는 변호사 역할을 맡아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주었고 대중은 그녀를 단순한 배우가 아닌 시대의 아이콘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온 국민이 TV 앞에 앉아있던 바로 그 순간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장면들이 연일 화제가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한국 드라마 역사 속에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점의 순간에도 예기치 못한 선택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팬들과 언론이 차세대 국민 배우라 칭송하던 바로 그 시기에 고현정은 뜻밖의 결정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점 앞에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균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95년 드라마 모래시계는 한국 방송사의 길이 남을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국 평균 시청률 64.5%를 기록하며 지금까지도 최고 시청률 순위권에 오르는 전설적인 작품으로 꼽힙니다. 당시 신문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동시에 드라마를 시청했다라고 보도하며 그 열기를 전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고현정은 단숨에 국민 여배우라는 칭호를 얻었고 수많은 광고 계약을 이어가며 상업적 영향력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방송사 내부에서도 그녀를 차기 드라마의 중심축으로 기용하려 했고 업계는 고현정이 출연한다면 시청률은 보장된다는 공식처럼 받아들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그녀의 영향력은 드라마를 넘어 영화와 방송 전반에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CF 계약 건수는 2자릿수를 넘었고 광고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가 출연한 광고의 매출 상승률은 업계 평균보다 30% 이상 높았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생활용품 광고에서 그녀의 차분한 이미지와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신뢰할 수 있는 얼굴 고현정 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무대 뒤에 그녀 역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동료 배우 최민수는 한 인터뷰에서 현정 씨는 현장에서 누구보다 집중력이 뛰어나면서도 후배들을 세심하게 챙겼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실제로 촬영 중 쉬는 시간에 그녀가 후배들에게 대사를 같이 맞춰주거나 긴장하는 신인을 격려해 주었다는 일화는 여러 방송 기사에서 반복해 소개되었습니다. 팬들에게도 그녀는 다정한 배우로 다가왔습니다. 팬미팅 현장에서 직접 손편지를 건네며
여러분 덕분에 제가 존재합니다 라고 말한 장면은 지금까지도 영상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1995년 당시 한국 사회는 민주화 이후 빠른 경제 성장과 문화적 변화가 뒤섞인 시기였습니다. 대중은 현실의 무게를 잇기 위해 텔레비전 앞에 모였고 모래시계는 그런 시대적 갈망을 채워주는 드라마였습니다. 고현정은 그 중심에서 시대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고 언론은 그녀를 두고 1990년대 한국 드라마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찬란한 정점 뒤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팬들의 사랑과 사회적 상징성 모두를 얻은 그 순간 그녀는 오히려 가장 조용한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결정이 곧 그녀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1995년 서울에서 모래시계의 신화를 남긴 직후 고현정은 재벌가 신세계그룹 후계자 정용진과의 결혼을 발표하며 대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대 언론은 톱스타와 재벌가의 만남이라며 동화 같은 결합으로 보도했지만 팬들은 그녀가 스포트라이트를 내려놓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은퇴를 선언한 그녀의 결정은 여배우의 운명적 전환으로 받아들여졌고 방송가에는 공백이 생겼습니다. 2000년대 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그녀의 근황이 간간히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공식 석상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신문 칼럼에서는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배우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여성 연예인의 은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지만 그만큼 팬들의 아쉬움도 깊었습니다. 그녀의 부재는 곧바로 시청률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대중문화의 상징적 공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3년 서울 가정법원에서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공식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은 8년간의 결혼 생활이 막을 내렸다고 보도했으며 신세계그룹 측은 사적인 문제라 구체적 언급은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혼 후 양육권 문제로 인해 그녀가 자녀와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신문 사설에서는 한 시대를 대표하던 배우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다니 안타깝다는 문장이 실리며 사회적 파문을 반영했습니다. 2005년 그녀는 드라마 봄날로 공식 복귀했습니다. 방송 초반부터 3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여전히 고현정은 건재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당시 PD는 기자간담회에서 촬영 내내 고현정은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현장을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복귀작은 단순한 드라마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은퇴와 이혼이라는 그림자를 딛고 돌아온 그녀의 모습은 대중에게 극적인 반전을 선사했습니다. 2009년 서울에서 방영된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고현정은 미실 역을 맡아 또다시 화제를 모았습니다. 최고 시청률 43%를 기록한 이 작품에서 그녀는 냉혹하면서도 매혹적인 연기를 펼쳐 시청자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제작진은 미실은 고현정이 아니면 완성할 수 없었다라고 극찬했으며 언론은 여왕 같은 배우가 돌아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이 작품으로 여러 시상식에서 수상하며 제2의 전성기를 열었고 업계에서는 그녀를 가장 성공적인 컴백의 아이콘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재기는 동시에 과거의 상처를 더욱 대비시키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연기를 보며 감탄했지만 그녀가 아이들과 떨어져 지낸 세월을 안타까워했습니다. 2024년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그녀는 아이들과 떨어져 산 시간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였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발언은 방송 직후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했고 시청자들은 그녀의 삶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한 희생을 보여준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후 그의 삶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혼 이후의 삶은 화려했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고현정은 서울 성북동의 한 조용한 주택에서 홀로 지내며 일상의 작은 습관들로 마음을 다잡았다고 전해집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한적한 거리를 걸었고 집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차를 즐기는 모습이 이따금 포착되었습니다. 한 언론은 그녀는 혼자지만 고요하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대신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이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어갔습니다. 연기자로서 돌아온 이후에도 그녀는 의도적으로 활동을 조절하며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촬영이 없는 기간에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미술관을 찾아 작품을 감상하거나 대학 후배들과 조용히 교류하며 연기에 대한 고민을 나누곤 했습니다. 한 동료 배우는 현정 씨는 현장 밖에서는 무척 소박하다. 늘 커피 한 잔에 긴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이런 생활은 대중이 알던 톱스타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2021년 JTBC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으로 복귀했을 때 그녀는 또 한 번 화제를 모았습니다. 작품 속에서 고현정은 격정적인 내면을 가진 여성 화가 역을 맡아 진지한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고현정의 눈빛 하나가 서사의 무게를 짊어진다고 극찬했고 넷플릭스를 통해 해외 시청자들에게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가 여전히 대중의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배우라는 사실은 이 작품으로 다시 증명되었습니다. 2023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마스크걸에서 그녀는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소화하며 기존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제작진은 공식 인터뷰에서 고현정은 대담한 선택으로 작품의 숨결을 불어넣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전은 업계와 팬 모두에게 놀라움과 존경을 동시에 안겼습니다. 2024년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오랜만에 대중과 직접 만난 그녀는 담담히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잃은 것은 되돌릴 수 없지만 살아가는 방식을 새롭게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강인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고 이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렇게 고현정의 삶은 과거의 영광과 아픔을 모두 품은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떠났던 순간도 다시 돌아온 순간도 그녀에게는 모두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비록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길을 걸으며 여전히 배우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시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절 안방극장을 가득 메운 드라마 모래시계와 함께 고현정의 이름은 한국 대중문화의 한 페이지로 새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미소와 깊은 눈빛을 기억하며 그녀가 보여준 연기의 울림을 여전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재벌가의 삶,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긴 침묵까지 그 모든 순간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닌 한 인간의 진짜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돌아보면 그녀의 삶은 오롯이 화려하거나 슬프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공의 순간에도 가장 힘든 시간에도 그녀는 끝내 스스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삶에서 무엇이 소중한지 다시 묻게 만듭니다. 명성과 부는 순간에 비칠 수 있지만 진정한 힘은 상처를 껴안고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라는 사실을 그녀는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 고현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젊은 시절의 모래시계 속 여배우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묵묵히 연기를 이어가는 성숙한 배우일까요? 그녀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